무릎 주사 맞을 때마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셨나요? 이번엔 좀 오래 가겠지.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또 병원으로 발길이 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 때문에 주사에만 의존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 주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골 주사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고 나서 또 맞고 또 맞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릎을 치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통증을 잠깐 덮고 있는 걸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몇 년씩 주사를 맞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릎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조용히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무릎 안에는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윤활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활액, 사실 우리 몸이 직접 만들어냅니다. 주사로 채워 넣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걸 활성화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차근차근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주사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십니다. 둘째, 무릎이 스스로 윤활액을 만드는 원리를 아시게 됩니다. 셋째,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작 3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따라가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윤활 한 단어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피부도 근육도 혈관을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연골은 다릅니다. 혈액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손상돼도 처음엔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달아가다가 어느 순간 통증이 시작되면 이미 꽤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연골은 어떻게 영향을 공급받을까요? 바로 윤활액, 관절 안에 있는 액체를 통해서입니다. 이 액체가 연골 사이를 오가면서 영향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밀어냅니다. 문제는 이 윤활액이 저절로 순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환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관절 내부 압력이 변하고 그 압력 변화 덕분에 윤활액이 연골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오는 작용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관절 펌프 작용이라고 합니다. 움직임이 곧 연골에 영향을 공급하는 펌프인 셈입니다. 스펀지를 떠올려 보세요. 물기 있는 스펀지는 탄력 있고 부드럽습니다. 건조한 스펀지는 딱딱하고 잘 부서집니다. 연골도 똑같습니다. 윤활액이 잘 순환되면 탄력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마찰에 약해집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걷기를 줄이고 계단을 피하고 무릎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합니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오히려 펌프를 멈추게 합니다. 윤활액 순환이 끊기면 연골이 영향을 못 받고 연골이 약해지면 통증이 더 쉽게 옵니다. 아파서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니까 더 아프다. 이 악순환이 바로 무릎 통증이 점점 나빠지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움직여야 합니다. 단 방식이 중요합니다. 체중을 거의 싣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 없는 범위 안에서 관절만 부드럽게 반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많이 걷는 것과는 다릅니다.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걸으면 연골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동작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 하나 또는 침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앉아서 무릎 흔들기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너무 간단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이 왜 효과적인지 아시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등을 등받이에 살짝 기대셔도 됩니다. 발은 바닥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 즉 발이 허공에 살짝 떠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무릎이 90도 정도 구부러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다리에 힘을 완전히 빼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 줍니다.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계추처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억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력에 맡기는 느낌으로요. 이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겁니다.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모두 최대한 이완된 상태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긴장 상태가 돼서 오히려 관절 내부 압력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을 뺀 상태에서 흔드는 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무릎 관절 내부의 압력이 미세하게 변하고 그 덕분에 윤활액이 조금씩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한쪽 다리를 1분 정도 흔들어 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즈음 1번, 저녁에 1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통증이 심한 분들은 이 동작만 먼저 2주 정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흔들 때 통증이 느껴지면 범위를 줄이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대로 통증을 참으면서 하지 마세요. 통증을 참으면서 하는 운동은 영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극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침대에서 무릎 펌핑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전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체중이 무릎에 전혀 실리지 않습니다. 관절의 부담이 가장 적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동작입니다.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세요.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운 상태에서 양 무릎을 살짝 세웁니다. 발바닥이 침대에 닿은 상태, 무릎이 약간 굽혀진 상태가 시작 자세입니다. 이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조금씩 펴줍니다. 끝까지 쭉 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이 약간 펴지는 느낌이 들면 그 상태에서 2초 정도 유지한 후에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3초, 내려오는데 3초 정도의 리듬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 동작에서 핵심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천천히 무릎을 펼 때 관절 내부의 압력이 서서히 변하면서 윤활액이 연골 사이로 고루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빠르게 움직이면 압력 변화가 너무 급격해서 오히려 연골에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로 10번 반복하고 반대쪽도 10번 해주세요. 처음에는 10번이 많다고 느끼시면 5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횟수보다 중요한 건 통증 없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이 동작을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하시면 한 가지 추가 효과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 무릎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몇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윤활액 순환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걸 아침 관절 경직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처음 일어날 때 무릎이 잘 안 펴지거나 첫 걸음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무릎 펌핑 동작을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해주시면 잠자는 동안 줄어들었던 윤활액 순환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대에서 일어날 때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매일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가벼운 체중 굽힘입니다. 앞에 두 동작이 체중을 거의 싣지 않은 상태의 움직임이었다면 이 동작은 아주 약간의 체중을 실으면서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겁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걷기나 일상 움직임에서는 무릎에 체중이 실립니다. 따라서 아예 체중 없이 움직이는 것만 반복하면 실제 생활에서 무릎이 받는 부하에 적응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그 중간 단계입니다. 체중을 조금씩 실어가면서 무릎 관절이 압박을 받는 것에 천천히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 앞에 서서 양손을 벽에 살짝 짚으세요. 벽에 기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기 위한 용도로만 살짝 짚는 겁니다. 또는 든든한 의자 등받이를 잡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세요. 깊이 구부리실 필요 없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을 정도, 살짝 구부렸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에서 2초 유지하고 천천히 다시 세웁니다. 이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이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얼마나 깊이 구부리느냐보다 얼마나 부드럽게 반복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천천히 굽히고 천천히 세우고, 이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관절 내부 압력이 균일하게 변하면서 윤활액 순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시고 하루에 2~3번 해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이 동작을 하는 동안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증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절 안에 가스가 빠지는 소리거나 힘줄이 움직이는 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소리와 함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동반된다면 그 동작은 잠시 중단하시고 각도를 더 줄여서 다시 시작하세요. 이렇게 3가지 동작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앉아서 무릎 흔들기. 체중 없이 다리를 자연스럽게 흔들어 윤활액 초기 순환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침대에서 무릎 펌핑.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폈다 굽히며 연골 깊숙이 윤활액이 스며들게 합니다. 세 번째, 가벼운 체중 굽힘. 약간의 체중을 실어 무릎이 실제 하중에 적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3가지를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나요? 하루 3번, 한 번에 3분, 그리고 반드시 통증 없는 범위에서.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총 1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10분이 매일 쌓이면 연골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연골은 빠르게 반응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달아온 조직이기 때문에 회복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하고 효과가 없다고 멈추시면 안 됩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2주에서 3주 사이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뻣뻣한 느낌이 줄어드는 것을 먼저 느끼십니다.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조금씩 줄고 오래 걸어도 금방 무릎이 부어오르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운동 중에 어떤 증상이 정상이고 어떤 증상이 주의 신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계셔야 운동을 안전하게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상 반응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무릎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건 정상입니다. 오래 쉬었던 관절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뻐근한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뚝뚝 소리가 나는 것도 통증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보통 움직임을 시작하고 나서 몇 분 안에 사라집니다. 몸이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움직이는 중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주의 신호입니다. 전기가 오는 것처럼 저리고 방사되는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각도에서만 갑자기 통증이 심해진다면 그 각도 이전 범위에서만 움직이셔야 합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 무릎이 더 붓거나 열이 느껴진다면 그날은 쉬어주세요. 이 2가지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운동 중 뻐근하고 묵직한 건 근육이 반응하는 것이고 찌르고 저리고 붓는 건 관절이 자극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절이 자극받고 있다는 신호가 왔을 때는 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반응하는 정도의 뻐근함이라면 멈추지 않고 계속하셔도 됩니다. 이 기준을 몸으로 느끼시게 되면 어떤 날은 더 하고 어떤 날은 줄이는 식으로 본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사와 운동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 이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사는 나쁜 것이고 운동만 해야 한다. 그건 제가 드리려는 말이 아닙니다. 연골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는 통증이 심할 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무 움직임도 못하는 상태라면 주사로 통증을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주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사를 맞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사로 통증이 줄어든 그 시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통증이 줄어든 상태에서 오늘 알려드린 움직임을 시작하면 연골 스스로 윤활액을 순환시키는 능력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주사를 맞는 간격이 늘어납니다. 그 간격이 점점 늘어나면 어느 순간 주사 없이도 일상이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사 후에 쉬는 것이 아니라 주사 후에 움직이는 것. 이 차이가 무릎의 미래를 가릅니다. 또 한 가지 생활 속에서 챙기실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긴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 관절이 같은 각도로 장시간 고정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윤활액 순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30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앉은 상태에서라도 무릎을 조금씩 펴줬다 굽혀주는 동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TV를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가볍게 흔들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하체 혈액순환과 무릎 관절 움직임에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종일 가능한 한 무릎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계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은 피하셔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발 앞쪽이 먼저 닿도록 발바닥 전체를 계단에 올리면서 천천히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려올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 내려오는 동작에서 무릎에 실리는 부하가 올라갈 때보다 훨씬 큽니다. 내려올 때는 난간을 잡고 한 발씩 천천히 내려오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리듬 있게 무릎이 앞으로 너무 튀어나오지 않도록 의식하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처럼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이면 무릎이 받는 부담이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무릎 건강은 특별한 날에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과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누운 상태로 무릎을 천천히 10번 펴줬다 굽혀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하나가 습관이 되면 두 번째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두 번째가 익숙해지면 세 번째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골은 혈관 없이 움직임을 통해 윤활액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조직입니다. 움직임이 줄면 윤활액 순환이 멈추고 연골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플수록 오히려 적절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단, 체중 부하 없이 통증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반복하는 방식으로요. 실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의자에 앉아 힘 빼고 다리를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는 것. 침대에서 누운 채로 무릎을 천천히 펴고 굽히는 것. 벽이나 의자를 잡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세우는 것. 하루 3번, 한 번에 3분. 통증 없는 범위에서만. 주사와 운동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사로 통증을 줄인 뒤 그 시간에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30분마다 한 번씩 무릎을 움직여 주시고
걸을 때 발바닥 전체가 닿도록 부드럽게 걸으시는 것, 계단을 내려올 때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오시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무릎이 스스로 윤활액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내가 매일의 움직임으로 작동시켜 주는 것.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사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무릎이 스스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매일 조금씩 도와주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무릎을 가만히 두지 마세요.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무릎은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